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신현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수사 단계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기소를 했다 와 같은 표현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법정 드라마를 보면 어떤 사람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사 절차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수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용어를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네, 고소와 고발 둘 다 수사를 요청하는 신고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 주체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직접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직접 신고하면 고소인 것이고,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신고하면 고발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범죄가 고소나 고발로만 수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직접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소위 이를 인지수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피의자와 피고인은 어떻게 다를까요? 비교적 간단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해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즉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재판 이전에 수사 단계에서 칭하는 용어이고,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수사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사는 보통 피해자 등의 고소, 고발로서 사건이 접수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경찰은 수사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참고인과 피의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할 경우 강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 수사의 대표적인 예로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이 있습니다. 강제 수사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며, 영장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라는 규정입니다. 수사가 끝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송치는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것이고, 불송치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2021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일정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다시 검찰로 이관됩니다. 이렇게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다시 한번 검토됩니다. 검찰은 증거를 보강조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기소란 검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가 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고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혐의가 없거나 기소를 할 필요가 없다고 검사가 판단을 하면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혐의 없음, 기소유예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법원 판결에서 내려주는 집행유예와는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강제수사의 대표적인 예로는 압수, 수색, 구속이 있고, 그 중에서도 구속에 관한 건이 중요합니다. 이 구속과 관련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구속적부심사와 영장실질심사입니다. 우선 영장실질심사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구속사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신문하는 제도입니다. 구속적부심사와 마찬가지로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영장 청구를 기각하게 되고, 체포된 피의자는 구금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때부터 구금에 처하게 됩니다. 보통 저의 경험으로는 명문으로 규정된 도주, 증거인멸 우려,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추후 재판 결과가 징역형 선고를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전에 미리 구속영장 청구서를 확인하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 변호하게 됩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과정에서 이미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이 이를 다시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즉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입니다.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석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이 유지됩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구속제도에 관해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의롭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법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정리해보자면 형사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으로 가는 각 단계마다 피의자, 피고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와 절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찰,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거나 압수, 수색, 구속과 같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이든 피의자이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였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